프로축구에서 또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뉴스로도 시끄럽죠. 신태용 이제 전 감독이죠. 울산 HD. 취임한 지 2달인가요? 저기 경질이 됐는데 그 경질 경위 배경과 관련해서 선수단과의 어떤 불협, 화음, 분열, 선수 모두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몇 명 고참 선수와 좀 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경질이 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설왕설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사건이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선수가 인사를 뭐 안 한 것이 뭐 잘못됐네, 뭐 감독이 뭐 손찌검을 했네, 안 했네, 뭐 감독이 뭐 골프백을 뭐 구단 차량에 실었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엽적인 지엽 말단적인 그 논쟁거리고요. 이거는 이른바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사건을 볼 때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본질을 다뤄야지 이 현상에 우리가 집착해서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뭐 인사했느냐 안 했느냐 욕을 했느냐 뭐 골프백 이거는 그냥 현상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 현상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뭐 이청용 선수가 스스로 내가 그 관련 선수다. 이걸 이제 자인한 꼴이 됐는데 아무튼 결국은 요는 구단은 선수 대신 감독을 자른 것이죠. 예. 결국은 선수를 선택하고 감독을 버린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에서 이런 뭐 지배 관계, 뭐 그런 계층 구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하이어라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상하,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참으로 그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관리를 잘하는 조직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조직이고 그런 걸 관리 못하는 조직은 그냥 말 그대로 봉숭아 학당 뭐 이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이어라키와 관련해서 프로스포츠 클럽하고 일반 조직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급여 있잖아요. 이른바 샐러리. 이 급여가 일반적인 조직은 이런 직위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많아지는데 프로스포츠 클럽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선수가 가장 급여가 많고 그 다음이 감독이고 그 다음이 구단 단장 또는 뭐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른 일반적인 조직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네, 결국은 돈이죠. 돈이 이제 결국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떤 이런 내부 분열이 발생한 경우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일반적인 조직은 어떤 분열이 있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리잖아요. 그런데 프로스포츠 클럽에서는 대개 선수가 잘리지 않고 오히려 감독이 잘린다. 이번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신태용 선수와 감독이 갈등했었는데 결국 구단은 선수를 택한 거죠.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조직의 하이어라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마 조직 생활 하신 분은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도 군대를 학사장교로 나와가지고 소대장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러한 하이어라키 스포츠 클럽의 특징 중 클럽에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배권을 갖는다고 그럴까? 그거의 예외는 또 있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맨유 클럽의 퍼거슨 경이죠. 퍼거슨 경의 그 카리스마는 뭐 대단해서 뭐 맨유 구단에 퍼거슨 경이 감독할 때는 매니저 할 때는 뭐 퍼거슨 경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한 것이죠. 뭐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감히 고개를 함부로 이렇게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예외는 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감독이 하기 나름 또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또 달린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 울산 HD와 관련해서는 바로 홍명보 감독이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명보 감독. 그래서 저는 그런 홍명보 감독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있죠. 한번 이게 또 그 화제가 됐던 그 장면인데 그 홍명보가 감독 때 라커룸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면서 이게 팀이냐고 막 이렇게 대노했던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카리스마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버 액션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소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담, 그런 거 이렇게 비춰봤을 때 홍명 감독의 그런 것이 막 그런 제스처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질은 이러한 구단 울산 HD 이 사건에서도 울산 HD의 이런 어떻게 보면 하이어라키 그 지배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잘 했는가. 결국은 잘 정립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 문제의 발단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팀도 보면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선수의 어떻게 보면 파워가 더 크다고 하면 감독이 그만큼 비례해서 감독의 입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그 국가대표 선수단이 굴러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의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도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확 선수단을 휘어잡지 못해서 결국은 선수단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사태가 난 것 아닌가. 제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을 확 잡고 있었다면 과연 선수단끼리 이렇게 치고받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울산 HD가 결국은 이런 하이어라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독 대신 결국은 이제 선수를 선택을 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울산 HD는 어떻게 보면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데 그 울산 HD 감독을 뭐 희망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결심에 만약에 감독직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런 감독직 그 결심하는 데 있어서 큰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울산 HD는 감독보다는 선수를 그렇게 지배권 이런 하이어라키에 있어서 선수를 먼저 우위에 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웬만한 카리스마 감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선수단 분위기를 딱 제대로 이렇게 딱 잡아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를 내치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그룹 있잖아요. 뭐 고천 선수를 내치든가 또는 감독을 자르든가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에 있어서 울산 HD는 감독을 자르는 걸 선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울산 HD의 단장이라든가 또는 대표이사였다, 구단주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수도 그 관련된 선수 있죠. 그 선수도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보면 일단 시즌 중이니까 할 수는 없고 근신 중이거나 근신하게 하거나 아무튼 선수단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바로 다른 구단에 이적을 시키든가 했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울산 HD 쪽이라면 이것이 가장 향후에 울산 HD의 바람직한 구단, 클럽의 뭐 어떻게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이어라키를 잘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을 그냥 놔두고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느 감독이 와서 저거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선수를 어떻게 보면 그런 징계를 내릴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죠. 선수단 그 규정, 울산 H에도 선수단 운영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팀 분위기를 해친다라든가 또는 뭐 감독의 어떤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또는 어떻게 선수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위반을 한 행위. 사실 냉정히 말하면 감독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제대로 이렇게 선수단 분위기를 말 그대로 조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선수단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수 계약 그 규정에도 관련된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이 선수에게도 뭔가 제재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울산 HD가 앞으로 어떤 감독을 모셔오든지 선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요. 메시지를. 물론 감독이 정말 지나치게 아주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선수단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나 하면 그거는 또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양쪽 다 내쳤을 거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울산 HD의 어떻게 보면 하이어라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했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거예요. 이 하이어라키에 있어서의 이 설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제대로 구단이 그걸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했다. 어느 클럽이든지 그런 감독과 선수 간에
또 특정 선수 간의 그런 갈등, 그런 건 불협화음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또 예를 들어 뭐 애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하이어라키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구단이 결국은 감독 대신에 선수를 선택했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고 조금 아쉽다. 내가 만약에 울산 HD에 뭐 대표이사나 구단주였다면 양쪽 다 그냥 쳐버렸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